아,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사의 난이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우선 안사의 난 자체는 당나라 역사가 일대 전환하게 되는 그 전환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하유역, 그러니까 북쪽의 유역이 크게 파괴되고 대지주들이 득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유한 대지주들도 하루아침에 다 몰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 황하유역 전체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같이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방유역은 전쟁에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보존되었고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옮겨와서 인구의 대이동이 역사적으로 한번 언급될 만한 그런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남쪽 유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항주, 양주처럼 교통이 발달한 도시들은 상업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이런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안사의 난은 당나라의 이전부터 당나라가 국제적인 도시로 어, 장안과 항주 등이 발전하면서 어,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했지만은 특히 이제 안사의 난의 경우에는 이 전쟁 자체가 외국인 용병들 그리고 외국 이민족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외국 문화가 중국 어,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전부 다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사의 난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녹산 부대는 안녹산 스스로가 1단계의 이민족이었거든요. 부대 전체가 이민족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음, 당 고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원병을 외국으로부터 원병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항하게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민족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 한번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는 황관이 득세를 하고 특히 이제 말기로 가면서 이 황관들의 횡포가 너무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집권 세력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 나가 있는 특히 이제 변방 장수들이 이 알록산 사사명이 이렇게 설치는 거 보고 자기들도 비슷하게 이제 반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 내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민족의 침입도 부단히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안사의 난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의 저자는 안사의 난을 특히 이제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라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사의 난 이후로 당나라에서는 특히 상공업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고 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돈이 이제 모이게 되니까 이 상인들, 공인들이 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돈이 있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학교 제도하고 결합을 해서 지식을 갖춘 소시민층으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급이 조금 더 어, 분화가 일어나서 예전에는 상류층, 하류층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소시민층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시민층은 풍부한 물자와 그 재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여유 시간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향유하게 되는데요. 전기 소설, 사, 변문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장르, 새롭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문운동과 신학부도 이러한 소시민층의 형성과 이들의 문학적인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고문운동과 신학부운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는 안사이 난 이후에는 외국 문화가 많이 도입되게 되는데요. 서역에 해당하는 그 인도 그리고 이제 특히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인도 넘어가기 전에 그 여러 이제 아랍 제국들에 해당되겠는데 현재 중앙아시아와 아랍의 제국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의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도낭석굴 같은 데서 우리가 여러 조각이나 벽화 같은 이런 미술품들에서 보면은 인도의 어, 문화들, 문명들 대표적인 게 이제 간다라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지대했음을 보고 특히 문학에서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변문이 특히 이제 이 도낭석굴에 여러 그 남아 있는 문헌들을 통해서 이 도낭 변문이 유명한데 이게 이제 20세기 초 이후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 시기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서 봐왔던 당나라 문학에 대한 그 어떤 문학사적인 성과에 대해서 그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형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성과가 도랑석굴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의 영향이 문학에 있어서도 지대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도의 확립이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진사과를 통해서 시와 부를 거쳐서 시 잘 쓰고 부 잘 쓰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지식인으로 이제 어, 뽑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안사에 난 이후로는 명경과도 도입을 해서 명경과와 진사과로 이분해가지고 과거 제도를 확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식인 계층을 선발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지방에 이제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지방에 돈이 좀 재정적으로 이제 넉넉하다 보니까 학교가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주 단위, 현 단위의 학교도 지방에서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러한 소시민층이 중하층 지식인으로 어, 발, 분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당나라 음, 중기 이후, 그러니까 안사이 난 이후에 당나라 전체의 어떤 그 문화적인 패권을 창달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예술과 종교의 발전도 이 안사이 난 이후에 어, 그런 성과가 있게 되는데요. 종교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덜 하기로 하고 예술적인 분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당연히 이제 도난석굴 등에서 발견되는 이런 미술품의 성과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 5대 5호 16국 그러니까 남북조를 거치면서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이제 가무위가 유행하고 성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 인도에서 전래해온 이런 변문 같은 이런 문학적인 양식과 결합해가지고 이 후대의 강착 문학, 소설, 희곡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까지 가무위가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예, 한 2주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당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눠야 되겠습니다. 당시는 이전 시기 한부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진 남북조 악부시 그리고 당시 그리고 송사 이렇게 쭉 원곡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정도로 시는 중국의 고전 시가는 당대에 이르러서 그 형식과 내용상 발전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나라 때는 악부고시와 율시 절구가 그 형태가 이제 내용상으로도 그리고 형식상으로도 딱 정착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당시가 어, 그러니까 시가 당나라에 이르러서 그 최전성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와 작품의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당시 청나라 때 이제 발간되게 되는 이 정당시를 보면은 무려 900권입니다. 2,300여 명의 시인이 등장하고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 어, 신라 시대 시인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최치원이 대표적이죠. 약 5만 수, 어마어마한 이런 시가 밝혀진 것만 해도 전 당시에서 나온 것만 해도 5만여 수의 시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때 창작되어져서 유행했던 시를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편폭의 시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흔히 우리는 이 당시를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초, 중, 말 대신에 만 해서 원래는 이제 세 개라고 해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이 현종 시기, 이 성당 시기에 두보, 200두보, 왕유, 맹호연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특히 이제 성당이라고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다른 시기에 비하면 여기는 이 불과 4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과 40년 사이에 당나라 때 중요했던 시인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당이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이 성당을 중심으로 이전 그리고 이후에 조금 이제 뭐 중기에 해당하는 뭐 한 80년 정도 그리고 그 뒤에 70년 정도 여기를 이제 만당이라고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당나라 시의 시기 구분의 핵심은 성당에 있다. 이전을 초당으로 분류하고 이 초당은 성당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당에서 사실상 당나라 시는 정착이 되고 완성 단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전성기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게 이제 중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당에 이르게 되면은 유미주의적인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뭔가 계속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 같죠. 어, 위진남북조의 위진남북조가 이제 유미주의의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위진남북조의 경향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초당부터 성당, 중당, 만당까지 거치면서 당나라 시가 어떤 식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지 바로 조금 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